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383회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아침에 어떤 경기 하고 오셨나요? 그 경기 좀 얘기해 보려고 같은 하는데. 경기에 대한민국 대 프랑스. 네, 그렇습니다. 지금 U17 월드컵이 한창인데 우리 팀 벌써 IT전과 프랑스전 두 경기를 치렀거든요. 경기력이 어땠는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이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IT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IT전은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어떤 공격력에 있어서의 개인 전술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IT도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IT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팀 조직, 팀으로서 움직이는 법 이런 것에는 IT가 좀 약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날 김정수 감독이 상당히 적극적인 전방 압박, 협력 수비 이런 부분들을 초반부터 이제 강조를 해서 우리가 뭐 압박이라든가 협력 수비를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사실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어요. 네. 그러니까 IT 선수들이 뭐 패스 타이밍이나 뭐 이런 거 조직적인 움직임 이런 거보다는 개인 돌파로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압박이 오히려 먹혀들면서 우리가 이제 IT의 볼을 뺏어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IT의 경우에는 우리의 전방 압박, 협력 수비 이런 부분들이 물론 후반에 가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체력 문제를 좀 노출하기는 했어도 전체적으로 우리의 경기를 어쨌든 갖고 오는 데 있어서는 그 전략이 실패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다만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태석 선수의 퇴장이 나왔고 IT전에서 이태석 선수 이외에도 경고가 또 2개가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당장 프랑스전에 이태석 선수가 뛸 수 없었던 것을 비롯해서 또 경고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요. 네. 이게 나중에 페어플레이 포인트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기준으로도 왜 3위 팀들끼리 또 순위표가 따로 있거든요. 3위 6개 팀 가운데 4개 팀까지는 이제 16강에 합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3위 팀 간의 순위표 만들 적에 예를 들어 승무패 골 득실 다득점 이거 똑같은데. 같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페어플레이 포인트로 이게 순위가 갈려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그렇다면은 페어플레이 포인트를 첫 경기부터 좀 많이 잃고 간 거는 사실은 좋을 거는 없었다. 네. 예. 근데 지금 한국과 IT 2대1로 한국이 승리를 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IT가 조금 약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분들은 2대1 너무 어렵게 이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본선에 올라온 팀이고 네. 북중미에서 4강 안에 들어서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 지을 수 없었지만 IT가 그래도 제일 만만하지 않냐고 하는 거는 몰라서 그랬던 거죠. IT에 대해서 IT 전력 분석을 못 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IT가 어느 정도 팀인가. 막상 저도 자료를 좀 많이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계속 찾았는데 사전에 받은 거는 사실 그쪽 명단이랑 프로필이었어요. 신장과 체중이 나왔던. 근데 수비수, 뭐 공격수 할 것 없이 다 170대 초반, 160대 후반에 아주 작은 키로 프로필이 돼 있어서 이거 어떻게 이 정도의 체격 조건으로 이 팀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막상 자료 조사를 하면서 경기를 어떻게 보게 됐어요. 봤더니 다 틀리더라고요. 네, 키들이. 훨씬 컸죠? 그럼요. 훨씬 키고 뭐 센터백들도 다 건장한 조건이 있고 뭐 수비형 미드필더 카를 상트부터 해서 다 신체 조건이 있는 선수들이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에 있고 또 앞쪽에서도 힘 좋은 공격수도 있고 윙포들도 있고 개인 능력은 또 상당히 좋은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IT를 준비를 하고 나서는 일단 우리가 이길 것 같긴 하다. 그런데 이거 자칫하면은 이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IT 개인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방들이 있고 그래서 좀 조심은 해야겠다. 하지만 일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 그러한 느낌으로 경기에 임했죠. 근데 사실 IT전 같은 경우는 우리 선수들이 아시아 예선을 거쳤고 또 독일에서 전주훈련을 했고 또 잉글랜드 또 전주훈련 가서는 강팀하고도 붙었었어요. 네. 브라질이나 뭐 잉글랜드 같은 팀하고도. 그렇게 경험들을 쌓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김정수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우리 선수들이 완전히 소화하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가 이번에 1차전 IT한테 2대1로 이기고 프랑스전은 1대3으로 졌는데 네. 어차피 우리가 전략적으로는 IT한테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근데 프랑스한테는 전략적인 승부를 하되 지지 말자. 하지만 질 가능성도 크다. 왜? 프랑스 전력이 워낙 좋으니까. 하지만 3차전 칠레는 꼭 잡자. 이제 이러한 전략이에요. 네네. 근데 어쨌든 1승 1패가 됐는데
그렇게 나쁜 결과라고 볼 수 없어요. 소기의 어떤 승률, 지금 승점은 쌌어요. 이제 칠레전을 우리가 타겟으로 또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마무리를 해야 돼. 근데 그나마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선수들이 첫 경기, 두 경기 하면서 실전을 치르면서 많이 배웠다고 봐요. 그러니까 IT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볼 소유를 하고 우리가 이제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또는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전후반의 어떤 체력적인 밸런스를 고려한 약간의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 전지훈련이나 뭐 이럴 때도 그리고 우리 감독 김정수 감독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IT전에는 전반의 선수들이 의욕이 좀 넘치고 아무래도 긴장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제가 볼 때는 조금 오버페이스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후반 가서는 쥐도 나고 경련도 일고 밸런스가 좀 깨지면서 조금 문제가 나는 장면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수들이 이제는 조금 전후반 경기 운영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저는 학습을 했다고 봐요. 물론 우리에게는 이태석 선수라는 왼쪽 수비수 중요한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아픔이 있었지만 그리고 프랑스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제 선수비 후역습 형태로 전반은 임했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원했던 대로 안 됐죠. 그래서 2실점을 해버리는 바람에 후반에는 그러니까요. 조금 더 공격적인 운영으로 전형을 바꿨는데 팀 압박을 하는 그런 전체적인 타이밍들 1차 그룹부터 허리 라인 또 수비 라인까지 하나가 돼서 들어가는 타이밍 상대 진영에서 볼을 뺏겼을 때 압박들입니다. 또는 상대가 볼 소유가 불안하거나 백패스를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딱 압박을 하는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훈련도 하고 연습되는데 아직 완전치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랑스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실점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실점 같은 경우는 세컨볼 나오다가 거기서 이제 미스가 돼갖고 연결됐죠. 세 번째 실점이 이제 압박을 하다가 그게 풀려서 살아나와가지고 실점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아마 경기 끝나고 복귀를 하면 많이 배울 거라고 봐요. 이런 타이밍에 나가면 오히려 이렇게 강팀하고 할 때 좀 화근이 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칠레전을 앞두고는 우리가 첫 경기, 두 경기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아주 중요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이 보완을 해서 조금 더 좋은 경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2선 자원 중에 예선에서 뛰었던 서재민 같은 좋은 선수도 지금 빠져 있고요. 그 홍윤상도 역시 부상으로 이번에 될 것 같지만 첫 경기, 두 경기를 못 뛰었어요. 네. 이러한 좀 테크닉이 좋고 여러 가지로 이제 꼭 이선에서 좀 필요한 자원들이 지금 빠진 상황에서 전적으로 이제 활동량이 좀 많고 스피디한 선수들을 좀 기용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세밀한 부분 전술들이 잘 되진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칠레전에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1, 2차전보다는 제일 좋은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요. 네, 안 됐던 부분 전술들. 또 수비할 때 압박, 또 전체적인 또 조율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나오고 이태석 선수도 또 들어오니까 토너먼트로 우리가 가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이 대회에서 성장하는 대표팀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이 이렇게 IT전부터 쭉 해서 칠레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한 의원님 여기서 좀 덧붙일 얘기 있으세요? 네, 저는 IT전 이야기는 했었고요. 프랑스에 관해서 조금 얘기하면은 확실히 이 서재민 선수, 홍윤상 선수의 부재는 우리에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사실은 뭐 우리 선수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선수는 없고 사실 지금 뛰는 선수들도 물론 잘하는 선수들입니다만 홍윤상 선수, 서재민 선수가 여태까지 또 우리 이 이른바 김정수 호에서 상당히 재간둥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테크닉이 좋은 선수들을 우리가 둘이나 지금 활용을 못했고 서재민 선수는 아예 낙마가 된 거고 홍윤상 선수는 칠레전부터는 조금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굴뚝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또 나오질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재민 선수의 이탈 그리고 홍윤상 선수가 여태까지 뛰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거는 분명히 좀 크긴 큰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태석 선수가 이제 퇴장으로 못 나올 때 결국 이제 원래 1차전 윙포워드로 나왔던 김윤성 선수가 원래 윙백 겸 윙포워드이기 때문에 이제 윙백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위치를 또 메웠던 이종훈 선수가 또 전반전에 아마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종훈 선수가 이제 교체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측면 공격이 살아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이럴 때 이제 홍윤상 선수가 만약에 투입이 가능했더라면은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겠죠. 그래서 맞아요. 전체적으로 부상 선수들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고 또 프랑스전은 사실은 프랑스가 미드필드 라인부터 뭐 3선, 2선
공격수까지 여기는 엄청나게 좋은 팀이에요. 너무 강하더라고요. 예,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보는 선수부터 시작해서 공격형 미드필더, 양 윙포워드, 뭐 원톱에 이르기까지 이 포지션들에 국한한다면은 프랑스가 거의 최강급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승 후보라고 부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어쩌면 프랑스가 지금 유럽에서 나온 팀 중에 가장 센 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 그렇다 치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전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프랑스가 수비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적인 어떤 선수들의 의식이 조금 부족하면서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들까지도 공격으로 많이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프랑스의 볼을 끊어냈던 상황에서는 상대의 포백 라인에 대한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좋은 인터셉트에 의한 골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인터셉트를 했을 때 그것을 프랑스의 수비 부실함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다. 네. 그래서 칠레 얘기는 뭐 좀 이따 더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칠레도 사실은 수비보다는 공격에 강점이 있는 팀이고 미드필더들이 전체적으로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수비 쪽을 지켜주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숫자는 칠레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칠레의 볼을 끊어냈을 때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골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프랑스를 상대로는 우리가 인터셉트까지는 몇 차례 잘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끝까지 연결까지요? 연결을 제대로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응징을 못했어요. 칠레전의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의 어떤 역습 매뉴얼 인터셉트 이후에 선수들의 효율적인 공간 배분 이것을 또 아주 결정력 높은 슈팅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역습 매뉴얼이 프랑스전보다는 좀 더 좋아져야만이 이제 칠레를 상대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네.